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긴급으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이 한국에 끔찍한 반응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중국에 맞서 너무나도 빠르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서 중국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겨주죠. 중국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2인자로 불리는 리커창 총리가 벼랑 끝으로 떨어진 중국을 구하기 위해 2인자를 제거하는 쿠데타 준비를 완료했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대여 최고 수익률에서 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니콜라스 주중 미국 대사가 중국의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현재 1972년 이후 최악의 중국을 군사력으로 몰아내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군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의 군사준비 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반도 목표로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 부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다음인데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난 후에 중국은 한반도에 제39집단군을 투입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한국을 향해 장거리 레이더를 설치했는데요. 미군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의 보도에 중국의 수천 킬로미터까지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를 산둥성 지역에 한국을 향해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매체는 상업용 위성 업체의 매설 테크놀로지스가 9월 촬영해 국노스에 공개한 사진을 2018년 6월과 비교하면서 기존 대형 이상 배열 새 LP 배열이 설치됐다고. 레이더가 설치된 장소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동부 산둥성 위원현의 산꼭대기인데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군사 활동들을 중국에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충격적인 레이더 설치에 이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순간 중국이 한국에 보낼 것으로 알려진 제39집단군. 실제로 최근 중국 지린성에 주둔 중이던 중국군 제39집단군의 한기갑여단이 갑작스레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상부의 출동 명령을 받고 새벽부터 40을 이동해 공중위성 정찰부터 장거리 화력 타격 적군의 교란 습격과 화학무기 공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임기응변 능력을 훈련에 실시된 곳은 북중 접경 지역으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해군 함정을 통해 한국으로 직접 개입할 가능성과 북한으로 육로로 한국으로 침투할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과 미국 침략에 반대하는 지휘부 참모들을 모조리 갈아치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매우 수상한 점이 포착됐는데요. 전국을 7개로 나누어 관리하던 7대 공구를 동서남북 중에 5대 전구로 재편했습니다. 전구 시설은 전투에 집중하라는 한반도를 맡은 북부 전구엔 집단군 하나가 증강돼 4개의 집단군이 포진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중국이 또다시 한반도를 군사력으로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6개 집단군으로 구성된 중부 전구 다음으로 병력이 많고 나머지 3개 전구에 3개씩의 집단군이 배치됐습니다. 첨단전과 미래전을 대비하고자 로켓군까지. 미래의 새로운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핵공격의 억제 및 반격 중 장거리 미사일 정밀 타격 능력이 필수라며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2포병을 로켓군으로 격상시킨 것인데요. 이보다 더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군은 바로 16과 39집단군입니다. 16과 39집단군은 접경지역 자전과 국경 수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16집 단군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데요. 핵심 전력은
39집단군으로 인민해방군의 최정예 부대 중 하나로 한반도 유사시 제1순위로 출병할 전망입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한국 침공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개입된 부대가 39집단군이라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군사적 측면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받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두려웠던 중국에 미국 측의 충격적인 협상을 시도했는데요. 그 내용은 한국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북한을 정권이 곧 붕괴될 것 같다라며 북한이 붕괴하면 북한을 세 구역으로 나눠 분할 통치하자라고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한국에는 고자 앞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황해북도를 두고 미국에는 강원도 나머지는 중국이 전부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러시아에 함경북도를 주려 했지만 이번 우크라 전쟁을 일으킨 후 러시아를 배제하고 중국, 미국, 한국이 북한을 나눠 통치하고 수도인 평양은 한미 중국이 공동으로 담당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특히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이 몰린 북부 지역을 중국이 모두 차지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북한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60억 톤으로 세계 3위에 흑연은 200만 톤으로 세계 6위입니다. 최근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광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이를 중국이 싹쓸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7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자신들을 건드리면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대놓고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도 아래 중국을 고립시키는 단체 IPS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대만까지 가입하자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군은 타이완을 분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중국에 당하기만 하며 겁먹고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위협에 한국이 쥐죽은 듯 조용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이 중국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중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공장을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옮기며 중국에 한 차례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최근에는 아모레퍼시픽이 타이중국 러시에 합류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 무려 100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했는데요. 국인 직원 수천 명에서 협력 직원까지 최대 수 10,000명의 직원이 한 번에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전자도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배터리, 석유, 화학, 자동차 등 일 수 있는 핵심 원자재 구매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면서까지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외에 한순간에 국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자 중국 내에서는 리커창이 조만간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켜 2인자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웨이신에 실린 부고는 27일 중국 티안진시의 부서기 겸 시장 야오거 신동지가 돌발 질병의 응급조치도 소용없이 불행히 세상을 떴다. 향년 59세라는 내용이 자주인이 시진핑 사단으로 분류되는 야오 시장의 사망 소식은 이튿날 신문 지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고 티안진시 정부 홈페이지에서 그의 이름을 재빨리 지워졌습니다. 야오 시장의 돌연한 죽음이 놀라웠던 그가 오늘 10월 열릴 예정인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리용중 티안진당 서기 후임으로 권력 서열 25위권의 정치국 위원 진입을 노리던 다크호스였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리커창의 엄청난 반격이 시작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커창은 대외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며 시진핑의 정면으로 맞서며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예고했는데요. 나락으로 떨어지던 중국 경제를 살릴지도 전에 리커창뿐이라며 이미 수많은 중국인들의 거리로 나와 리커창을 향해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리커창 총리를 포함해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피를 부르는 내부 전쟁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자신의 장기 독재 집권 체제를 이뤄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1인 지배 장기 집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이후부터는 당대 최고 지도자가 하나 건너 뛰어차 철기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격대 지전과 최고 지도자로 10년 만재임한다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마오쩌둥은 장쩌민의 연차차기 지도자로 후진타오를 장쩌민 도차차기 후계자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선택했습니다. 또 장쩌민 후진타오 모두의 권력 핵심인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을 5년씩 두 차례 10년 만재임했습니다. 을 지정과 10년 이상 재임제형 원칙을 무너뜨린 문제적 인물이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인데요. 시 주석은 당 총서기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가던 2017년 10월 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계구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국가주석을 2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천상천하유와 독존 체제를 구축한 것이 시진핑의 목표였는데 시진핑의 예상을 깨고 한순간에 중국 내 수타로 떠오른 중국의 1인자이자 차기 1인자 리커창이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대대적인 관계 변화를 선포하면서 시진핑의 야망은 한낮의 꿈에 불과했습니다.